안녕하세요. 대단히 책의 제임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라고 불리는 과외 활동이죠. 뭐 과외 활동이란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문제는 그게 대학 입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다닐 때는 별다른 부담 없이 그저 하고 싶다라는 걸 시키거나 주위의 부모님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따라서 그냥 운동이니 악기니 이것저것 시켜 오셨겠지만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이대로 해도 좋은지 아니면 따로 무엇을 시켜야 되는 건지 어렵기만 하죠. 주위 학원들이나 이웃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이것저것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안 하면 마치 대학에 못 갈 것 같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다 따라가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이런 걸 다 해나갈 시간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명문대 입학 사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8가지 요소, 레가시, 지역, 국적, 소득, 인종, 학습, 능력, 운동, 과외 활동 중에 과외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원 원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학생 본인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안 활동해온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를 종목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0개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UC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2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이 10개 또는 20개의 항목을 다 채워야 하냐라는 질문을 해오곤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야 다른 학생들은 다 채워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 테니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도 주어진 공간을 다 채우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개수가 몇 개가 되었는지 간에 그 활동에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원 학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가의 여부는 그 단체 내에서의 리더십 역할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한 수상 내역 또는 성취 결과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도 학생들도 강박처럼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잘하는 이라는 말에 집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대학에서는 특정 어떤 분야나 어떤 재능에 탁월한, 특히 지금 당장 자신들의 대학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축구팀의 키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선수라든지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을 연주한다든지 또는 학교 신문사의 편집장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던가 비영리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일에 익숙하고 특히 기금 모금 행사 등에 탁월한 학생을 특별히 선호하기도 하죠. 대학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모두 해낼 수 있는 한 학생을 원한다기보다는요,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별 학생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0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안을 다 채워서 제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빈칸을 다 채운 10개의 활동들이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저 이것저것 한 것 같이 보인다면요, 그 학생은 어떤 열정이나 동기가 아직은 없는 학생일 것입니다. 반면 10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 안을 꽉 채우고 거기에 각 활동마다 리더십 포지션도 하고 있다라는 원서를 보았을 때 입시 사정관이 드는 생각은요, 뭐 굉장히 유능한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과장했을 거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아무튼 거기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의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원서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이런 원서들은 즉시로 레드 플래그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과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학교 다 다니면서 하루에 매일 10시간을 과외 활동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10개의 활동을 적으면서
참여 시간이 너무 적으면 원서가 빈약해 보일까봐 조금씩 시간을 늘렸겠죠. 그러나 원서가 한두 장도 아닐 텐데 뭐 그런 걸 이들이 확인하겠느냐라는 생각에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늘리다 보니 정작 총 그 합계 시간을 계산 못하고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을 과외 활동에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입학 사정관들이 모든 학생의 과외 활동 기록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은요, 엄청나게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조작 또는 과장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뭐 학원이나 주변 여기저기서 이런 액티비티를 해라 아니면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말라 해서 복잡해 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시 사정관들 눈에 가장 좋게 보이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개수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참여 활동은 3가지에서 4가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요.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로요. 학생의 장래의 직업이나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해당 단체 또는 특정 활동에 있어서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었고 또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더는 꼭 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특정 자리를 했다기보다는요. 실질적인 임무와 그 일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 학생 자선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했을 때요. 만일 본인의 임무가 총무와 같은 재정 담당이었다면 비록 회장이나 부회장은 아니었지만 총무로서 예산을 짜거나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등을 기획을 했고 자금을 집행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와 수행 결과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다면요. 이 또한 충분히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활동과 관련한 지역별 또는 전국 대회가 있다면 나가서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이 이 같은 경쟁 대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계열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디베이트나 로보틱스 또는 모의 투자 대회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컴페티션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도 많은 편입니다. 반드시 이런 대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만약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신다면 사실 이런 대학들이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9학년이라면 가능한 여러 액티비티에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열정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악기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코러스나 학교 오케스트라 또는 밴드의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모의법정이나 모달 유엔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미술적 재능이든 운동과 관련한 재능이든 여러분의 재능과 흥미가 다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요. 오직 이 시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을 무작정 계속하는 건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활동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새로이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10학년 이후 무렵부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며 재능이 또한 있다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스포츠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과외 활동란에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에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 손해가 큰 활동입니다. 9학년이나 10학년 한 해 동안 주니어 버시티 멤버로 배구나 하키 같은 학교 스포츠 팀에서 활동을 한 경력은요. 어떠한 깊은 인상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갖췄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한다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자녀들한테 운동을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운동에만 치우치게 되지 어지간해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스케줄이 대부분입니다. 명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입시 사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과외 활동들은요, 단순히 누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를 측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간에 걸쳐진 기록이며 여러분들의 자질과 성격 그리고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10개의 칸이 있다고 그 10개의 칸을 채워야 한다라는 강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있으니 불안하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시면요, 접시는 엄청 큰 데 비해서 그 안에 음식은 아주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백은요, 내용물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 전시실에 그림들을 빼곡히 전시하는 경우는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과외 활동을 적게 적는 게 낫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칸을 채우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4년 동안 시간과 열정을 소비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학의 입시 사정관들은요, 10대 고등학생들이 눈 떠있는 모든 시간을 오로지 생산적인 활동만을 하며 보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능 히어로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는 활동이라면요, 3, 4개의 활동만으로도 대학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